첫 시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 네. 애들이 어떻게 학교 가기 시작하고 10월 달부터 진행된다고 했어요. 절차는 한글과 그런 거랑 알아봤어요. 교육과정. 교육과정까지 거 알아봤어요.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에 네. 학교 끝나면 네. 초등학교 앞에 분만 거 어. 조그만 거 저도 알죠. 맨날 잔돈을 맨날 주머니 이만큼씩 막.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 지금 생각나요. 주식콜 같은 거, 얼린 거. 아 그래 맞아. 300원이었어요. 지금 맞아. 얼마일까요? 와. 안 파는 것 같아요. 어. 그거 피카츄 아시나요? 몰라요 그거. 피카츄라는 저는 90 몇 년생인데 약간 그런 피카츄 500원 네 떡꼬치 그래. 그거 무조건 먹었어야 돼. 꿀잼이잖아 그게. 학교 가는 꿀잼인데 진짜. 엄청 친했는데 아직도. 쪽으로 네. 할 얘기는 이번 시간에는 1부 때도 예고를 해드렸지만 좀 특수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 학교에서도 특수 학급을 갈 건지 특수 학교에 갈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를 좀 해드리거나 장점이나 단점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엄마들이 얘기는 많이 네. 듣겠지만 네. 아마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얘기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다니는 통합반이든 전문 어린이집이든 네. 얘기는 듣겠지만 그래도 또 궁금하실 수 있죠. 첫 번째로 일반 학교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학교에서도 완전 통합, 시간제 특수학급, 전일제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완전 통합은 그냥 일반 학급, 비장애 아동들이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시간제 특수학급은 특정 과목 같은 거를 도움반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전일제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그거는 전체 시간에 다 도움반에만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일반 학교에 가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랑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성을 훈련받을 수 있고 약간 또래라는 공동체 아니라는 의식을 좀 갖게 되는 게 좀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이유로 단점으로는 적응을 못할 수가 있죠. 다른 친구들이랑 못 어울려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아이한테는 너무 단점일 것 같아서 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학령기가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학령기가 시작될 때 사실은 이때 참 여러 가지 자원들, 개인의 자본들이 막 형성되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더라? 맹모 삼천지교처럼 좋은 학군 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재벌가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학교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거기 보내겠어요? 인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이들끼리 또래 관계를 하게 되니까 사회성이 발달된다. 도 있지만 부모님들의 생각에 난 또 다른 차원도 있어요. 사회성 자연스럽게 발달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어릴 때부터 만난 친구들 학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성장하면서 비슷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보내고 싶어 하는 욕심들도 생길 것 같아. 네. 네. 그런 학군들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학군 만들어주려고 좋은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려고 하겠죠. 그런 차원들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장단점이 있네요. 친구들 많이 만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생활한다? 이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 그 다음 거는요?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저는 유치원생들도 특수학교 가는 걸 처음 알았어요. 유치원생들도. 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특수학교에 같이 재학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장애가 의심되거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특수학교 가면 좋은 점은 나와 비슷한 학생들을 맞이해서 같이 좀 생활할 수 있다는 점. 자기랑 수준이 비슷해서 수준이나 아니면 특성 이렇게 특성이 얘기할 수 비슷해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학교를 벗어나면은 똑같은 친구들을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학교 말고는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뭐든지 이렇게 소수 그룹에 속한다는 건 외로움이 좀 있어요. 대중 속에 속하고 싶은 심리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너무 대중이 되면 또 나의 고유한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패션도 남들하고 똑같은 거는 싫지만 유행은 따라가고 그런 것처럼. 특수학교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이 출연이 되니까 더 많이 보이니까 주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쉽게 볼 수 있는 건 맹학교라고 하는 것들, 시각장애인들 학교,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중증 뇌병변이나 소위 말하는 지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오히려 발달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안에 그렇게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통합반 이제 비완전 통합반은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죠? 시간제 특수학급 그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들이 다니죠.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리고 그렇게 되고 근데 엄마들이 이제 주로 고민하시는 건 그래서 아예 그렇게 시각장애가 딱 있다든가 휠체어를 타야 된다든가 그렇게 아주 신체적으로
아주 구별되는 것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더 되는 거죠. 사실은 주로 발달장애 아이들이죠. 그래서 장단점, 다른 점 좀 봤어요. 대표적으로 좀 비교를 하겠다고 생각을 들면은 일반 학교는 무조건 공통된 교육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특수학교는 개별성을 가진 교육을 거친다는 점이 확실히 딱 비교되는 쟁점인 것 같아요. 개별화 교육. 네. 그건 일전에 우리가 전문 어린이집 다룰 때도 네, 맞아요. 개별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네. 얘기했었어요. 네. 제가 특수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저도 이게 들어는 뭐 봤어요.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게 어디에 있고 이런 건 잘 몰랐는데 교육청 옆에 있죠. 네. 되게 같이 네. 있죠, 교육청. 교육청 안 소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하는 데지 보니까 특수학교 같은데 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센터더라고요.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특수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대상이 되면은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이름이 불러지는 거고요. 네, 그것도 많이 줄여서 특교 대상자라고 네, 이제. 특교자라고 하고요. 꼭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친구들만 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복지카드가 없어도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심사를 거치셔야 되는 거라서 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해보시는 거를 권유해드리면은 교육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선 배치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선정되면은 좋으시니까 한번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특교자, 네. 특수교육 대상자가 된다는 게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실상은 이제 장애 등록 여부하고 학교 교육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건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돌아간다는 거. 네. 그래서 저희 사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장애 등록은 안 했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 저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고 할머니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잘 알아듣지도 말기도 잘 못 알아듣고 발음도 잘 못하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맨날 까불기만 하고 칭얼거리기만 하고 그런다고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그 사례를 저희가 멘토링을 한 2, 3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도 경험이 부족해서 네. 할머니 이제 주 양육자가 할머니이시니까 할머니의 말을 많이 듣고 그렇게만 지도를 했는데 멘토링 하시는 선생님이 이게 좀 이상한 거지 자꾸 얘기 듣다 보니까 발달장애가 있는 정도로만 알고선 지도를 했는데 할머니는 그런 식으로 말 무시하고 근데 진짜로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 그 못 알아듣는다는 게 되게 중의적이에요 보면 맞아요. 근데 못 듣는 거하고 못 알아듣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못 듣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병원을 데리고 갔었어요. 종합병원 데리고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청각장애가 나온 거야. 난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못 듣는 진짜 거지. 못 들었네요. 진짜로 못 알아들었지. 근데 발달이 되게 빨리 돼야 되는 그 어린 시절에 네. 잘 못 듣는 거를 누가 제대로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학습도 굉장히 부진하게 되고 듣는 게 잘 안 되니까 발음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 등록 같은 거 생각도 안 해봤고 네. 아주 심한 장애도 아니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럴 때 특수교육 대상자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단 되고 나서는 특수학교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언어 치료나 네. 뭐 여러 가지 치료를 위한 바우처 같은 게 제공되니까 좀 알아보셔가지고 아마 되게 안내 받으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장애가 경미하거나 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주 잘 알아봐줬어요. 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선정하는 거 말고 순회교육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순회교육은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단기적으로 결석이 되거나 이동이 힘든 친구들을 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에서 교사분이 오셔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전문교사네. 너무 좋죠. 네, 너무 그래서 좋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또 찾아보니까 뭐 기본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40분의 수업을 총 2시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교육을 원칙으로 해서 교사님이 오시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방문, 뭐 통신 교육, 가정 교육, 출석 교육, 체험 교육 등 당연히 다 똑같이 하시는구나. 너무 나라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라가 잘 돼 있구나. 이번 시간에는 뭐 일반 학교랑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는지 특수교육청 같은데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인터뷰 같은 것도 해보고 주무관님한테 여쭤보니까 적극적이야. 네. 좋아. 많은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었거든요. 당연히 뭐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불안감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어떤 조언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꿀이네요. 진짜. 네,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의응답. 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 너무 불안하다고 많이들 하신대요. 당연히 나올 네. 얘기예요. 당연히 한번 여쭤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건 사실인데 솔직히 부모님들보다 아이가 더 불안하고 초조하다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에 적응한다는 게 뭐 대소변도 혼자 봐야 되고 급식도 혼자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적응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신변 처리, 착석,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선생님께서 다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아이가 8살인데 아직 대소변도 못 가려. 네. 너무 힘들지. 그거 생각해보면 엄마가 지금 그렇게 학교에 가서 놀림 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뭔가 우리 애를 더 집중적으로 어떤 훈련을 시켜주세요라든가 봐주세요라든가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네, 맞아요. 그 다음 키워드랑 좀 비슷한데요. 질문이 담임 선생님께 우리 아이의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될까요? 야, 이거 고민이다 진짜. 네, 뭐 습관 같은 거나 버릇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게 아이를 한 명만 돌보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친구들을 같이 돌보기 때문에 다 기억하는 게 너무 솔직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도 요새는 많이 하려고 네, 한다고. 많이 좀 메모도 하시고 어차피 알게 되시는 아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시기 때문에 너무 모든 정보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굳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제일 많이 질문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입학과 관련해서 가정에서 어떤 걸 훈련시키거나 연습시키면 좋냐.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학교에 등교를 하려면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단 아침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제일 크대요. 그게 제일 힘들어. 애들 깨우는 게 무슨 전쟁터라고 하시고 또 여자애들은 머리를 묶어줘야 돼요. 아침에. 안 그러면 그냥 가거든요. 맞아요. 긴 머리를 그냥 막 가고 양치해라. 애는 눈 감고 있고 엄마는 막 옷 입히고 이런 전쟁 같은 아침을 맨날 맞이하신다고 하시고 학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거. 그리고 학교에 또 가려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동선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움직임이죠. 학교에 가려고 하는 과정 같은 거를 좀 미리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게 되잖아요. 포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같이 연습시키는 거를 깜빡하시는 부모님들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젓가락 있잖아요. 왜 연습하는 젓가락. 네, 그런 거를 챙겨가시면 좋은데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아이는 뭐 수저로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평생 수저로만 식사를 할 수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젓가락질 연습 같은 거 가정에서는 충분히 그런 걸 하실 수 있으시니까 40분 동안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 걱정보다는 차라리 움직이는 거 저까지 연습시키는 거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패턴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난 거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뭐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체력 관리 시키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일찍 자야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되고 균형 잡힌 식사 있잖아요. 네. 균형 잡힌 식사도 굉장히 아들한테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신체 리듬, 바이오 리듬이 원활하게 움직일 테고 원활하게 움직여 몸에 부담이 없어야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분도 좋죠. 좋아지고 그렇게 하고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발달 장애나 뭐 이런 아이들 얘기할 때도 이 패턴화 시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때 우리 네. 수업도 받았던 거 기억나요? 네. 혹시? 도전적 행동. 도전적 행동 뭐 이런 그 거. 키워드가 딱 생각나네요. 그렇죠. 예.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도 이제 그 안에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까 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수학교에 대한 질문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 여쭤보니까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더 심해지지 않거나 나아지게끔 하려고 치료센터를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신의 의사표현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언어 치료를 더 늘리거나 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많이 아까도 이제 계신다고 반복해야 하시더라고요. 된다니까 이제 이게 소근육, 대근육 훈련 같은 것도 네, 하고. 학교에 입학하니까 횟수를 더 늘려보자 이런 게 치료 있는데, 횟수를? 네, 아이한테는 너무 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아. 부쩍 강조하셨어요. 그래. 또 특수학교에 계시면은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는 한두 명의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왜? 하면 왜? 더 우리 아이한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왜 들까? 근데 잘 키우고 싶잖아요. 잘 키우고 싶다. 네. 어떻게 책임감? 하는 게 이런 책임감? 거지 않을까요? 나는 이걸 조급함이라고 좀 생각해. 같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급함도. 이제 막 애들이 학교를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더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뭔가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 못 따라갈까봐 불안함이 조급함을 이끌어내겠죠. 네, 그렇죠. 기다려준다는 거 제일 중요한데 그 늘 힘들어요, 그 정말. 이런 걸 좀 토대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용한데 몰랐던 지식은 아닐 거예요. 맞아요. 네, 다 아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얘기를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은 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용함이라는 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몰라서 못했던 것보다도 알지만 실천 못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도 네. 되게 유용한 것들이죠. 오늘은 어쨌든 그래서 초등학교 네, 이렇게 알아보는 음. 시간이었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랑 댓글 알림. 남겨주시면 그렇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 네, 알림 설정도 저도 혼났거든요. 네,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올리셨다는데 언제요? 몰라요. 같이 찍는 사람이 몰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